한일중 정상회담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시작됐다가 또 이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없어지기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듯한데요. 일본이야 적극 찬성이고 중국도 매우 긍정적이다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마도 이번에는 이제 일본과 중국 쪽에서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.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. 한미일이 준군사 동맹에 가깝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공약이라는 걸 냈습니다. 그렇게 되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이 삼국 간에 한미일 삼국 간에 아주 끈끈해지고 강해지는 이 동맹을 조금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. 그 틈바구니에 또 자기들도 끼어들어야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이 입장이 좀 더 완화된 것 같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도 역시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거든요. 한국도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듯이 서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.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시아 태평양과 인도양에까지 그 입장을 키워가고 공고히 해가고 재무장화하고 일반 국가화되는 길을 일본이 가려고 하고 그 성과들이 나니까 일본이 또 중국과의 실용 해결을 위한 또 다리를 뻗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또 중국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사실상 9월이나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. 그랬을 때 우리 한국은 어떤 국익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. 지금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국익을 얻은 것은 별로 없다. 내줄 것만 일본에 미국에 다 내줬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외교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우리의 국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. 아마도 예상되는 의제가 있을 겁니다. 제가 지켜볼 때는 두 가지의 의제가 제일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.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중국은 중국의 입장, 또 일본은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대만이라든지 남중국 해에 있어서의 중국의 강력한 진출과 더불어 또 이를 견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돌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있을 논의가 역시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.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의 교류와 수출입과 관련된 그런 경제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중대한 논의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관철시키고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그것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.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4개월 동안 정상외교를 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우리 국익이 손실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우리의 안보가 강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 또 그리고 갈등이 강화되면서 불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제발 대한민국의 국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해줄 것을 저희들은 소망하고 있는데요.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습니다. 지금까지 수많은 실망을 해왔는데요.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.